부터 잘못 깨어져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잘못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풀러야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억지 춘향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쑤셔 넣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거칠게 됐습니까? 대통령의 인권은 무시됐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속에 사자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창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쇠사슬로 발을 묶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영장도 서부지법으로 쇼핑한 거 아닙니까? 판사. 그러니까 기사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뭔가 기각이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중앙지법에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서부지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지금 서울중앙지법이나 공수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다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관저 들어가는데 마땅한 근거가 없으니까 55 경비 단장을 불러가지고 직인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쪽지 같은 거에다가 그냥 찍는 거 아닙니까? 공문을 그러고 나서 언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협조하겠다는 공문이 회신돼 왔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거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명확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공수처가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짚고 원칙대로 해라.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수사한 적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를 하라고 했고 우리는 좀 더 수사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우리한테 수사할 수 있는 기간조차 안 주더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 문제가 다 있는데 결과가 나온들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그러니까 위법한 상황에서 채택된 증거가 모아진 거는 이거는 법원에서 제척당하거든요. 탄핵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하는데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독이 있다는 거로 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보면 공수처하고 검찰도 본인들이 10일씩 그냥 나눠서 수사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법원이 엄밀하게 봤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논란이 있다면 그 형사소송법에 형사법에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끔 해라. 왜냐하면 그건 인권이 보장된 나라잖아요. 우리가 문명 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헷갈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고인한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건 뭐냐? 이거는 석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게 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금 구속을 연장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아니 불구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뭐 법적인 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에서 공수처장 불러다가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장갑차 동원해라 체포하기 위해서 뭐 총 맞을 각오로 하고 관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한쪽으로 편향된 수사잖아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미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 조율을 해서 어디에서 받겠다. 제3의 장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출장 조사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어떤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답을 정해놓고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양보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공수처 앞에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서부지법에 우리 청년들이 왜 그 서부지법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거냐고요. 이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틀렸어요라고 우리 청년들이 흥분해서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심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견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법원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처럼 판사를 탄핵하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종심에서 보면 걔네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민심의 법정에서 우리는 이겼다. 양심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를 찾아온다. 이런 궤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내란죄 혐의는 경찰이 할 수 있는데 왜 적법한 과정을 안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집행되고 구속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느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 대통령이 앞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죠. 일주일에 2번씩 받는데 아니 수시로 불러가지고 조사한다고 하고 형사재판도 나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만 먼저 하든가 동시에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만나서 준비를 하고 차분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윽박 지르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렇게 구속된 상황에서 한다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서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헌재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헌재도 보면 중요한 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전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이른바 마은혁 판사 관련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나 이 사람이 논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근데 그거를 2월 초에 결정을 한답니다. 2월 3일에 한다고 그러죠. 아니 예. 이거보다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가지고 차분하게 가고 방어권 보장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대행, 권한대행을 흔드는 이른바 151석이냐 탄핵 소추의 의결수 숫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어떻게 보면 탄핵할 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봐서 200석 이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총리로 봐서 150석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부터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맞습니다. 거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살아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권한대행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헌재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 거침없는 칼부림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나무 위에 올려놓고 뒤흔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뭐 요즘 친구들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이 가불기에 걸렸다. 방어가 불가능한 논리에 걸렸다 그런 뜻인데요. 아니 만약에 총리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151석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임명권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지금 2명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헌법재판관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6명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 헌재라는 기관의 어떤 조직 내부의 어떤 입장만을 내세우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된 말로 빼박인 거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법이 법대로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본인들이 그렇게 머리를 굴리시나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이거죠. 최종적인 헌재 재판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예. 근데 과정은 누구나 그거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예, 그게 안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절차적 어떤 법적 절차가 네. 망가진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참 답답한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나 우리 청년들 아직까지 배움의 단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은 청년들이 아니 이건 내가 배웠던 법을 지켜야 되는 법원이 어떻게 법을 안 지키냐라는 그런 비판을 좀 과하게 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적인 어떤 궁금증과 민심 이런 게 모두 다 여론조사 결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년에 비해서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부쩍부쩍 올라서 어떻게 탄핵 국면인데도 네.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결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허. 뭐냐면 계엄이란 걸 통해서 처음에 딱 계엄 얘기 들었을 때 조금 당혹스럽잖아요. 예, 예. 왜 계엄이지? 2024년 12월에. 아니 이렇게 평온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계엄을 하게 된 이유와 계엄 이전의 민주당의 행태 아직 국민들 중에 이번에 처음 알았던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기자를 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29번째 탄핵을 했다, 30번째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겁박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다들 뉴스 보는 거 대신에 아니 지금 일단 내가 집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 생각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보아하니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보니 네. 국헌문란에 대해서 국헌문란이 간단하게 보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켜서 저쪽에서는 자꾸 내란 네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분하게 하나 따져볼게요. 뭐냐? 지금 탄핵이 29번째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중에서 지금 9건이 있어요. 최근에 방통위가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이준석 방통위가 탄핵을 했을 때 직무정지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방통위 때문에 무력화돼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 MBC. 네. 민주당 볼 때는 MBC가 사장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탄핵을 한 거예요. 예. 이틀 근무한 사람을 탄핵시켰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시켰죠. 네. 그다음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 예. 감사원장 탄핵시켰죠. 네. 그러면 한 사람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국가기관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내란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에 쏠렸다가 차분하게 본 거예요. 저쪽이 하도 내란 선동을 하니까 위축이 됐다가 예. 따져보니까 막 입틀막 하잖아요. 카톡도 검열하겠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잘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다? 본인들이 그러고요. 잘못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너희가 잘못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모든 것들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이틀막하는 공포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보면서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왜 탄핵했나?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이 낮다가 지금 역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텐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갖다가 기각해야 되냐 인용해야 되나 이 여론조사도 이제 드디어 뒤집힌 여론조사가 지난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뉴스핌에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거의 비슷하네요. 예, 네. 기각이 뭐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소점이니까요. 근데 높게 나왔고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에브리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 마찬가지로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게 소점에서 앞서는 걸 나타났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여론조사가 불과 작년에 그러니까 계엄이 막 터지고 탄핵이 막 통과됐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야 설마 이렇게 기각이 높을 거야? 상상도 못하는 조사고요. 게다가 전화 면접 조사 앞에 있는 두 개의 조사는 네. ARS 방식이었는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탄핵을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는 응답이 42%가 나왔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할 때 네. 본인들이 잘 나올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다가 네네. 뭔가 본인들이 불리한 여론조사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관련해서 좀 유리하게 나오면 아 저건 ARS야. 어허. 그러다가 전화 면접까지 저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해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4대1 정도 나왔습니다. 5대1, 4대1 정도 네네. 나오다가 2대1로 넘어가더니 이게 거의 1대1 이네요. 비슷하게 나온 예.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 뭐냐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그러다가 두 명이 아니야 그건 문제야 그러면 문제인가 그런데 한 명이 더 붙어가지고 그거 문제야 그러면 그래 맞아 문제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이 세 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명일 때는 내가 내 소신대로 하는데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되는 순간 뭔가 내가 이거 얘기한 거 잘못한 것 같아. 어허. 그래서 끌려가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네 명이나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뀐 겁니다. 이 바뀐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계엄 관련해서 사람들이 개몽이다. 이거를 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희화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20대, 30대들이 처음에는 저쪽에서 얘기할 듯이 저기 어르신들 60, 70대 어르신들 태극기 부대만 나갔다고 예, 하지만 저희가 앞서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이거 시즌 프로그램 시작할 때 봤지만 거리에 진짜 많은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진짜 이거는 예. 지금에 있는 그 언론 이른바 공중파에서 네. 비춰주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요 이 영상들 저희 팬앤드마이크가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 그리고 여의도 집회 정말 많이 오신 거 이렇게 보십시오. 부감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의도에서 많이 저렇게 오시죠. 질서 정연하게 계시고 또 광화문도 보면 네. 끝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예, 요건 이제 여의도 집회고 네. 광화문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저기에 또 적지 않은 진짜 많은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광화문 집회네요. 20대, 예. 30대 친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거는 진짜 문제다. 이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정치에 관심이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있게 된 겁니까? 껄핏하면 뭐 아스팔트 우파다, 극우다 그렇게 폄하하는 내용으로 공중파나 언론에서 그냥 저들이 하는 그 프레임대로 그냥 다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본인들이 사람들이 느껴본 거잖아요. 예. 저기 나가보니까 아스팔트 우파? 아니 나랑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고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런 위선을 가지고 본인들이 여전히 본인들이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공격함에도 본인들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들이 정상화되는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저런데 이제 연단에서 연설하시는 분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톡 검열하는 거고 전환길 선생님이 그 말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겁니다. 참 예. 무서운 게 예. 우리가 보면 중국 공산당 네. 그리고 그 히틀러 나치 네. 되게 딴 나라 세상 같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예. 진짜 그게 딴 나라가 아닙니다. 홍콩 전쟁으로 중국이 그래서 간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예. 거기 법대로 그런 식으로 분위기 타고서 딱 그렇게 된 겁니다. 이른바 중국 애들이 간첩 애들이 거기 가서 프로파간다 하고 분위기를 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결론이 난 것만 봤을 때는 명쾌한 거죠. 예. 그렇지만 그 혼돈의 상황이 있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쪽은 우리한테 극우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파시즘이에요. 왜냐?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기 김두관 전 의원이 후보가 네. 당시 전당대회 때 그랬어요. 1인이 지시하면 일렬 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틀막, SNS, 여론조사, 유튜브, 포털, 그다음에 언론사 관련해서 지금도 보면 본인들이 볼 때 이게 좀 문제라고 하니까 광고 집행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이게 통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통제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을 통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을 예. 통제하면 그 말이란 게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의 도구거든요. 생각을 통제하는 거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질에 자기 검열을 합니다. 스스로 검열하는 게 제일 유용한 맞습니다. 거죠. 예. 아니 저도 뭐 기자도 하고 뭐 정치인을 해봤지만 누군가 저한테 고발한다고 하면 위축이 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저도 여기에서 그냥 뭐 적당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게 어떻게 아스팔트 읍하고 구급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용어 선정도 그렇고 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단호하게 그거 부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사가 네. 예, 이제 1대1 대결도 조사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원래는 지금 탄핵 국면이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문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 따라잡혀가지고 뭐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김문수 뭐 어떤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높게 나오기도 네. 하던데 지금 이제 다 따라잡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론에서 네. 조기 대선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 예. 대통령을 진짜 지지하시고 지금의 민주당과 싸우는 분들 입장에서 네. 지금 조기 대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저는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헌재나 법원의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민심에 따라서 그래서 판결하겠다 그런 서로 얘기까지 했었죠. 조기 대선이 예. 만약 있을 때 이런 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잘 나와야지만 얘네들이 딴짓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헌법과 법률대로 증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기 대선 물어요. 야 이게 무슨 조기 대선이 뭐가 중요해? 지금 대통령 지켜야지. 맞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법원의 판사들이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오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46대 오세훈 43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홍준표 45대 40인데 이걸 보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재명 이 여론조사 중앙일보는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네네. 여기 보면 거기는 정권 교체가 50%예요. 근데 정권 교체가 50%인데 이재명은 46이잖아요. 그렇죠? 아하. 무슨 의미냐?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 사람 중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그렇죠. 있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 갤럽 조사에 의해서 50%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충분히 못 얻는다. 어허. 이른바 정권 교체 내에서도 이재명 넌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그렇군요. 없다는 거고. 예, 두 번째 오세훈과 홍준표가 43이고 42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상수예요. 아니 여기는 2심에 유죄 나와도 그냥 나올 겁니다. 예. 다 무시하고 나올 겁니다. 이재명은 상수예요. 근데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 분들은 상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죠.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오세훈을 딱 갖다 대니까 43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최종 결과로 이재명 대 오세훈이 됐을 때 오세훈에 붙는 사람 더 많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럴 수 있다. 예. 지금은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재명이나 붙었는데도 43이 나온 거예요. 네. 오차범위 낸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나 김문수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어차피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오세훈을 둬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확장성이 떨어진 거고 예. 오세훈 시장은 저거보다 더 나올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는 절실하고 절박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오만하는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면서 열심히 우리가 더 싸우고 더 잘하라는 의미지 저걸 보면서 흐뭇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뭐 보여드렸다고 대통령이 돌아오셔야 되는데 너희는 왜 이런 걸 갖고 보여줘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재명이 이렇게 열심히 뭐 탄핵을 갖다 몰아치려고 그래도 오히려 이재명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만 증명되고 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런